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보수정당을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할아버지 이미지입니다. 좀 국힘의 젊음의 이미지와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를 당신이 들어가면 바뀌지 않겠냐. 배현진 씨도 있고 나경원 씨도 있고 다 아름다운 분이고 여성이지만 왠지 좀 부족한 것 같아. 김건희 여사로도 부족한 것 같고 당신이 들어가서 4인방이 되면 끝장이 날 것 같다. 앞뒤를 자세히 보니까 또 오해할 만하고 또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아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는 짓마다 가관입니다. 정말이지 부끄러워 살 수가 없는데요. 이런 정부와 이런 집권 여당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쪽팔립니다. 25일 국힘당 연찬회 특강 강사로 나선 작가 이지성 씨가 여성의 외모를 품평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역시 성누리당의 후회다운 짓거리인 거죠. 국힘당이 할아버지 이미지를 벗어나려면 젊고 아름다운 여성 이미지가 필요하다면서 배현진, 나경원, 김건희 씨로는 부족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당사자들도 부적절한 여성 폄하 발언이라면서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자기계발서 저자이자 최근 국힘당에 입당한 당구선수 차유림 씨의 남편인 이지성 씨의 돌발 발언이었습니다. 국힘당 연찬회 특강의 강사로 나선 이 씨는 자신이 아내 차 씨에게 입당을 권유했다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는데요. 그러면서 국힘당 전현직 의원들과 김건희 씨를 언급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 박수와 웃음이 터져나왔지만 당사자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당장 나경원 전 의원은 SNS에 여성을 정치적 능력과 관계없이 외모와 이미지로만 재단한 여성 폄하다. 이런 접근이야말로 우리 당의 꼰대 이미지를 강화시킨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배현진 의원도 국민이 선출한 공복에게 대체 어떤 수준의 인식이면 이런 말을 하냐고 비판했는데요. 성별로, 나이로 갈라치고 폄하하는 정치, 그리고 여성을 단지 이미지로만 소모하려고 하는 정치, 이제 그만하시길 진심으로 조언합니다. 국민의힘 연찬회를 보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좀. 지금 집권 여당이 국민에게 주고 있는 많은 걱정거리들을 생각하면 이 연찬회를 기점으로 그런 우려를 털고 단합하고 또 민생 여러 현안들을 잘 정리하는 집권당의 모습을 세우는 것이 목표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강연자를 이상하신 분을 모셔가지고 무슨 여성 외모 운운하면서 뭐 젊고 아름다운 여성 4명이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들을 교육의 내용으로 의원들 교육의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가? 역대 정당의 연찬회에서 대체 이런 발언을 한 강사가 있었나?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 집권당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쓴소리, 고언을 듣는 자리로 마련했을 텐데 고작 이런 정도의 대안을 내는 사람을 모셔다가 집권당이 공부를 했다는 것이 과연 이게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이런 건 정말 부끄러운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연찬회를 해서 오히려 잘 이렇게 좀 새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모습도 저는 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도 젊고 아름다운 여성 타령하는 작가를 세우고 이 말에 박수까지 친 국힘당도 문제라며 여성 유권자 기만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유감을 표하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이 작가는 나경원 전 의원의 사과 요구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과드린다면서도 꼰대당 이미지를 만들고 강화시켜온 사람이 전야 나 의원이냐고 반박하는 등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상기시켜주는 국힘당의 놀라운 능력. 성누리당의 추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뭐 어제 보니까 뭐 강연도 재밌는 거 하고 그리고 또 어젠 또 저녁엔 또 술도 한 판 하셨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제 아마 연찬회를 통해 가지고 또 통제 안 되는 집단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얼평이거든요. 저희가 페미니즘에 대해 가지고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전에 그거는 여성주의 운동과 관계없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외모나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를 강연자가 모르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 자리에 있던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웃으면서 박수 쳤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게 딱 지금 당 상황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6월 20일쯤에 연찬회 하자고 그렇게 제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얘기했는데 그때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연찬회는 원내 지도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연찬회 하자. 네네. 지금 지방선 끝나고 이제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당이 한번 모여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 이상하게 석연치 않은 이유로 6월 말에는 안 하더라고요. 6월 말에 안 한 것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어떤 일련의 절차를 예상하고 그랬던 게 아닐까. 아니요, 지금 내부 총질한 당대표 쫓아내고 하자고 생각했겠죠. 예. 26일 BBC 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이준석 전 국힘당 대표는 25일 당 연찬회에서 논란이 된 이지성 작가의 발언에 대해 소위 말하는 얼평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보니 강연도 재밌게 하고 저녁에는 술 한판 하셨다며 연찬회를 통해 통제가 안 되는 집단이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다고 직격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사실 지난 6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6월 20일쯤에 연찬회를 하자고 권선동 원내대표에게 말했는데 잘 안 됐다며 연찬회는 원내 지도부 소관이라 지방선거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 설정에 있어서 당이 모여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안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것을 보면 6월 말에 하지 않은 게 이해가 된다. 내부 총질 당대표를 쫓아내고 하자는 일련의 절차를 예상하고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를 품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모욕적이라고 한 이 전 대표는 저는 가만히 있는데 본인들끼리 사고치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준석을 자르자고 한 것이라며 품는다는 건 저를 엄청 때린 다음에 품어주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잘못된 상황에 대해 판단하고 정정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하면 되돌리는 일까지 해야 한다. 그래야 사과 또는 피해 회복을 말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면이 상하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건 오직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만 바로잡을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같은 날 법원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는데요. 이로써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도 정지됐습니다. 법원은 국힘당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요. 그러면서 인용도 기각도 아닌 각하로 다시 재판을 원점으로 되돌려버렸습니다. 이제 지들끼리 난리 법석이 난 건데요. 과연 누가 이길까요? 그러니까 저는 폭로성이 아니라 저는 예, 예. 판사님께 쓰는 편지에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이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문제될 만한 내용이 예, 예.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감수하고 그거를 공개하기로 어떤 누가 예, 정치적 그렇죠. 판단을 했다는 거는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의도, 이걸 공개해가지고 여론전을 간다. 어디다 여론전을 하느냐, 전통적 보수층에다 대고 이준석이 이렇게 싸가지 없는 놈입니다, 이거 한번 해보려고 별다른 고민 없이 흘렸는데 그게 사실 그게 굉장히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거죠. 네네. 거기에 있는 그래서 내용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도, 그러니까 폭로의 예. 의도가 있었으면 그거 다 밝히고 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사님한테 이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안도 있었고 이거 거절한 뒤부터 갑자기 윤리위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걸 설명하면서 절대자의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됩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썼던 내용 중에 일부인 것이고 예를 들어 밝히는 것 자체가 아까 말했던 폭로성 행위에 해당하거든요. 그걸 할지 안 할지는 제 정치적 판단이고 제가 나중에 판단할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아직 그 회유자가 누군지 밝히지 않는다는 거는 뭔가 좀 더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시는 건가요? 아니죠. 저는 그런 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이고 네네. 그런 어떤 폭로성 내용이라고 하는 것 없이도 저는 충분히 가처분해서 이것이 바로 잡힐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자필 탄원서 유출에 대해서는 당에서 누군가 정무적 판단을 했을 거다. 제 계산으로는 유상범 법률지원단장, 그 위에 주호영 비대위원장 중 한 명이 판단해 밖에 공개하라 했을 것이다라며 신군부 표현을 집어내 전통 보수층에 나쁜 놈을 만들자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대표 직에서 물러나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와 경찰 수사를 무마하겠다고 회유한 당내 인사에 대해 그는 폭로할지 안 할지는 제 정치적 판단이다. 제가 나중에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는데요. 회유자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겠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폭로성 내용 없이도 가처분해서 잡힐 거라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의 완승인데요. 반대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완패인 거죠. 국정 하나도 못 돌보면서 왜 당권까지 쥐고 흔들려 하는 걸까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윤석열과 국힘당.
언제 민생과 경제를 챙길까요? 이런 대통령과 정치 집단에게 나라를 믿고 맡겨야 합니까?